결혼 30년. 그 긴 시간을 함께한 부부에게도 단 한순간의 흔들림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의 셔츠를 들어 올렸을 때 그녀의 코끝에 닿은 건 자신의 것이 아닌 낯선 향수 냄새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사람이 어느새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다시 서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민호와 수진 부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30평대 아파트. 이곳에 56세의 민호와 52세 수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30년간 다녔던 중견기업을 지난해 명예퇴직으로 떠났습니다. 회사 생활 내내 성실했던 그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로 바쁘고 저녁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지만 그것이 가장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두 딸은 이미 결혼해 독립했고 이제 넓어진 집에는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온 그녀는 이제야 남편과 함께 보낼 시간이 생겼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민호는 아내와의 대화보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보고 점심을 먹고 나면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면 소주 한 잔과 함께 TV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라도 갈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민호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괜찮아. 난 집에서 쉬는 게 좋아.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둘이서만 무엇을 하고 지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생활비 이야기, 집안 수리 이야기. 대화의 주제는 언제나 실용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오늘 기분이 어때? 이런 말들은 언제부터인가 이 부부의 사전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수진은 가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 봄 대학 졸업을 앞둔 수진은 선배의 소개로 민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이었던 민호는 성실하고 진지한 인상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첫 만남을 가진 그들은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잘 꾸리고 싶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요. 수진의 말에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수진 씨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릴게요. 1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신혼 시절 민호는 퇴근 후 꽃을 사들고 오기도 했고 주말이면 수진의 손을 잡고 한강을 걷곤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죠. 우린 100년 해로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첫째 딸이 태어나고 둘째 딸이 태어나면서 민호의 책임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회사 일은 더 바빠졌고 승진을 위한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주말 출근은 일상이 되었고 야근도 잦아졌습니다. 수진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외로움을 사귀었습니다. 남편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면 민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다 우리 가족 때문 아니야? 돈이 저절로 생기나? 점차 수진은 남편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이제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정작 서로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심심하죠? 취미 생활이라도 하나 시작해 보는 게 어때요?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민호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취미? 나이 먹어서 무슨 취미를 찾아? 그냥 이렇게 쉬는 게 제일 좋아. 그럼 우리 같이 등산이라도 다닐까요?
아니면 문화센터 프로그램이라도. 당신 하고 싶으면 혼자 해. 난 괜찮아.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반찬을 놓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연달아 3번. 평소 같으면 무심하게 넘겼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확인하고는 슬쩍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여자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하지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저녁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어디 나가실 일 있어요? 응? 별로 없는데 왜? 아니, 그냥 요즘 핸드폰을 자주 보시는 것 같아서요. 민호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창들이랑 단톡방에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변화는 한 달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 30년 만에 열린 7, 8학번 동창회에는 30여 명의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반백의 머리와 중년의 몸이 되었지만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그들의 모습에선 여전히 소년소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야, 민호야. 너 정말 오랜만이다. 강수야, 너도 변한 게 없네. 술잔을 기울이며 옛 추억을 나누던 중 민호의 시선이 한 여성에게 멈췄습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회색 스커트를 입은 여성. 단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조용히 웃고 있는 그녀를 민호는 알아봤습니다. 은희. 박은희. 고등학교 시절 민호가 마음에 품고 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은희는 학급에서 가장 조용하고 차분한 학생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 운동장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모습. 민호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끝내 그녀에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은희는 같은 반 반장이었던 준석과 사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졸업 후 은희는 준석과 결혼했고 민호는 그 소식을 동창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감정도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민호 씨 맞죠? 은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은희,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그럭저럭요. 민호 씨는요? 작년에 퇴직하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어. 그렇구나. 저도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민호는 놀라서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준석이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2차로 이동하는 길. 민호와 은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민호 씨 예전에 참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은희의 말에 민호가 멈칫했습니다. 그랬나? 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힘들 때 도서관에서 몰래 응원 쪽지를 책상에 놓아준 거. 민호 씨였잖아요.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은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어 쪽지를 남겼던 그 일을 은희가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걸 알고 있었어? 물론이죠. 그때 그 쪽지가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고마웠어요, 민호 씨.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전에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2차가 끝나고 귀가하는 길. 민호는 버스 안에서 계속 은희를 떠올렸습니다. 은희, 혼자 사는구나. 힘들었겠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수진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재밌었어요? 응,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느꼈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은희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하는 기대감에서였습니다. 동창회 이후 만들어진 단체 카톡방에서 은희는 가끔 안부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들 그날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민호는 용기를 내어 은희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희 씨, 그날 이야기 많이 못해서 아쉬웠어요.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1시간 후 은희의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저도 민호 씨랑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은희와 홍대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둘이 만나니까 좀 어색하네요. 은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근데 은희 씨 혼자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적응했어요. 혼자라는 게 외롭기도 하지만 때론 자유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요즘 그런 생각해. 퇴직하고 나니까 집에서 할 일도 없고 아내랑도 할 말이 없고. 민호는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말을 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민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민호 씨, 결혼 생활이 힘드세요? 힘들다기보단 그냥 무료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 모르겠더라고. 그건 민호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결혼이란 게 어쩌면 함께 살지만 각자 사는 거일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그렇게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와 은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커피였고 다음엔 점심이었고 그 다음엔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집에 늦을 것 같아.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민호는 수진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와의 만남은 민호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할 때만큼은 자신이 다시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것, 공감해 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호의 마음속엔 죄책감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건 아닌데. 은희와 헤어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은희에게 연락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와의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보, 언제 와요? 곧 갈게. 왜? 그냥. 저녁은 먹었어요? 응, 먹었어. 알았어요. 조심해서 와요. 전화를 끊은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30년을 함께 산 여자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변화는 미묘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첫째,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귀찮아했던 민호가 요즘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밖에 나갔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온다는 말과 함께. 둘째,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식사할 때도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 셋째,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새 셔츠를 사왔습니다. 옅은 블루 색상의 깔끔한 셔츠. 그리고 머리도 이발소가 아닌 미용실에 가서 다듬었습니다. 여보, 오늘 머리 좀 다르네요. 수진이 물었을 때 민호는 괜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냥 좀 짧게 잘라달라고 했는데. 넷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수진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더 차갑게 대하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전보다 조금 친절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수진은 처음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 나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계속 경고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가 외출한 사이 수진은 거실 소파에 놓인 민호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셔츠를 정리하기 위해 들어 올렸을 때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 분명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향수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여성 향수 냄새였습니다. 수진은 그 셔츠를 천천히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다른 여자 냄새야. 수진은 셔츠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30년 함께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며 살아온 30년. 두 딸을 낳고 키우며 힘들었던 시간들. 시어머니 간병하며 고생했던 시간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함께 버텨온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은 진실도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그럼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52살의 나이에? 아무 직업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어디 갔다 와요? 친구 만나고 왔어. 민호는 평소처럼 대답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정말 나를 배신한 거야?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요즘 친구들 자주 만나네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가 잠시 젓가락질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응. 퇴직하고 나니까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가끔 보는 거야. 그렇구나. 수진은 더 묻고 싶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에요? 남자 친구들만 만나요? 혹시 여자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은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물어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요즘 당신 어디 다녀요? 결국 수진이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서 친구들 만나는 거라니까. 왜 자꾸 그래? 민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민호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장 위에 있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 앨범이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젊은 날의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 턱시도를 입은 민호. 둘은 손을 맞잡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결혼식 날 민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 씨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때 그 말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말이었을까? 다음 날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보자. 정확히 알아보자. 민호가 외출한 후 수진은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새로 산 셔츠가 걸려 있었습니다. 옅은 블루, 화이트, 그레이. 모두 깔끔하고 세련된 색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셔츠들에서 똑같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수지는 민호의 옷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르베이지 카페. 아메리카노 2잔, 케이크 2조각.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민호가 친구들 만나고 온다고 했던 날.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나갈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동창 몇 명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동창이요? 누구요? 민호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야. 이름 말해봤자 당신도 모르잖아. 그래도 어떤 친구들인지 궁금해서요. 왜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친구 만나는 것도 일일이 보고해야 돼?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수지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봐야겠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수지는 재킷을 걸치고 남편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민호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수진도 멀리서 따라 탔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내린 민호는 한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르베이지 카페. 영수증에 적혀 있던 그 카페였습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카페 앞에 나타났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단발머리. 우아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성. 민호가 그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카페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민호와 그 여성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에게 보여주지 않던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여성도 민호의 말을 들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정말이구나. 정말. 다른 여자가 있었구나.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강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52년의 인생 중 30년을 한 남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남자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지.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어? 울었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엄마 다음 주에 찾아갈게. 그때 얘기해. 알았지? 응. 전화를 끊은 수지는 한참을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들이 있잖아.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수지는 눈물을 닦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은희와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민호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은희는 민호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공감해 주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호는 아내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지켜온 여자,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한 여자, 시어머니 간병하며 눈물 흘린 여자.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어느 날 저녁 은희와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민호는 버스 안에서 문득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한 민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수지는 침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보 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침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수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건가?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수지는 식탁에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어디 다녀요?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자 만나고 있죠?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입이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해요.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어제 봤어요. 홍대 카페에서. 당신이 그 여자랑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30년 동안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신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사귀어온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 난 항상 곁에 있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 때도,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지칠 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알아. 다 알아. 그런데 당신은 퇴직하고 시간이 생기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요?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이에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보다 예쁜가요? 나보다 젊은가요? 나보다 당신을 잘 이해해줘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대체 내가 뭐가 부족한데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54년을 살아온 여자의 얼굴에는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외로웠어.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어. 회사에서는 부장이었고 팀원들이 날 필요로 했는데 집에 오니까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필요했어요. 30년 동안 계속 필요했어요. 근데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었잖아요. 알아? 내가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난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당신은 외로우니까 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나도 외로웠어요. 당신보다 더 외로웠어요. 그래도 난 당신 곁을 지켰어요.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은희 씨, 다시는 안 만날게. 정말 미안해. 그게 끝이에요? 다시 안 만나면 모든 게 없던 일이 돼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제 난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난 큰딸 집에 가 있을게요. 여보,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연락할게요. 수진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수진이 떠난 후 민호는 처음으로 진정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텅 빈 집.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 식사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모든 게 멈춰 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자신이 얼마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며칠 후 민호는 은희를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희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나 이제 은희 씨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은희는 조용히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부인이 알았나요? 응.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됐어. 은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은희 씨, 저는 남편을 잃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민호 씨한테 의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은 아니었죠. 은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 씨, 부인께 돌아가세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근데 아내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 노력해봐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아내를 대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 씨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야말로 미안해요. 건강하게 사세요, 민호 씨.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젊은 날의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결혼식 날 했던 그 약속. 민호는 그제야 그 약속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갈게요. 짧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민호는 부엌으로 달려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수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핏기가 없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힘들었지? 민호는 수진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청소했네요. 응. 서툴지만 해봤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했어. 된장찌개인데 맛은 모르겠지만. 수진은 대답 없이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찌개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변명할 수 없어. 3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헌신했는지 난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당연하게 여겼어. 수지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은희 씨 다시는 안 만나. 아니 만날 수도 없어.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내 자리는 여기야. 당신 곁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랑 웃는 모습을 봤을 때 30년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해요? 민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럼 왜 그랬어요? 난 바보였어. 당신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어. 30년 동안 내 곁에 있던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를 뻔하고 나서야 알았어.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한 게 있어요. 당신한테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당신이 퇴직하고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난 무관심했어요. 아니야. 당신 잘못 없어. 아니에요. 부부는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난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뒀어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수진이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다시 믿는 게. 알아.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난 기다릴게. 그리고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평생은 너무 긴 약속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만 잘해봐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하루하루 잘하는 거예요. 민호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응. 하루하루 당신한테 잘할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수진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수진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을 때 민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깼어? 아침 거의 다 됐어.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아침을 준비해요? 응. 맛은 모르겠지만 먹어봐. 식탁에는 토스트, 계란 후라이, 샐러드, 그리고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플레이팅은 엉망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자리에 앉아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예요. 맛있어요.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일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같이 갈래? 처음에 수진은 거절했습니다. 아직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수진도 함께 나섰습니다. 아파트 근처 공원을 걸으며 두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날씨 참 좋지? 응. 가을이 깊어가네요. 우리 얼마 만에 이렇게 산책하는 거야? 수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20년? 그래. 아이들 어렸을 때 한강 산책한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그때 지은이가 자전거 배우다가 넘어져서 울었었죠. 맞아. 지혜는 강아지 보고 쫓아가다가 넘어지고.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호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하고 싶어?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민호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영화 볼까?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영화요? 우리 영화관 간 지도 몇 년 됐죠? 그러게. 그럼 오늘 가자. 뭐 보고 싶은 거 있어?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오후 두 사람은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극장 앞에서 팝콘과 콜라를 사들고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잠시 움찔했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기 떡볶이 집 있는데 먹고 갈까? 당신 떡볶이 안 좋아하잖아요. 요즘 갑자기 먹고 싶더라. 같이 먹자. 두 사람은 떡볶이 집에 들어가 주문을 했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요? 민호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잃을 뻔했으니까. 30년 동안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당신이 집을 나갔을 때 난 처음으로 깨달았어.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수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난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난 당신의 뒷바라지만 했어요. 근데 당신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매일 고맙다고 할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평생 행동으로 보여줄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광경이었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오늘 즐거웠어. 우리 자주 이렇게 나가자. 응. 좋아요. 수진이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30년 만에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눈치채고 휴대폰을 집어들어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봐. 동창회 단톡방이야. 다음 모임 언제 하자는 내용이야. 수진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동창회 단톡방이었습니다. 나 당분간은 모임 안 갈 거야. 당신이 불안해할까봐. 아니에요, 가도 돼요. 난 괜찮아요. 아니야, 당신이 완전히 마음을 놓을 때까지 난 당신 곁에만 있을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민호가 수진을 꽉 안았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민호는 요리를 배워서 일주일에 2~3번은 직접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서툴렀지만 수진은 항상 맛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수진은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을 데려다 주고 데리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이면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수진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결혼 30주년 선물이야. 늦었지만 받아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이런 거 살 돈이 어디 있다고. 괜찮아. 당신한테 주고 싶었어. 민호가 수진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예쁘다. 당신한테 정말 잘 어울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요. 30년 만에 수진이 먼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난방이 켜져 있었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 동안 잊고 있던 것들. 사랑, 배려, 존중, 감사. 이제야 두 사람은 다시 찾았습니다. 결혼은 시작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30년을 함께 산다고 해서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낯선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민호와 수진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은 싸움이 아니라 이해로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늦은 후회가 진심을 일깨웁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민호와 수진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30년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 이제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닌 창작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매일매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홀하기 쉽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